안녕하세요. 구윤아침마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재직 확인 없이 햇살론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일반 그냥 재직 확인도 가능한, 재직 확인이 가능한 햇살론에 비하면 자격 조건이 좀 더 까다롭긴 했지만 그 조건 안에만 든다면 사실 저 같아도 재직 확인 없는 걸로 이용하고 싶어요. 회사에 대출 이게 재짓는 것도 아닌데 참 알려지는 게 부담스럽고 창피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영상 꼭 확인하셔서 이 재직 확인 없이 이용하려면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저는 직장인에 한한 직장인 햇살론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분들은 저희 쪽에서는 진행이 어렵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꼭 상담 전 재직 확인 없는 햇살론을 이용하고 싶다고 말을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채무자의 자격사항을 들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가장 승인이 잘 나는 금융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주 재직확인 가버리죠. 그 입장에서는 뭐야 재직확인 없이 해준다고 해가지고 사람 회사에 창피하게 만든다고 그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꼭 별표입니다. 별표. 상담 전에 재직 확인 없는 햇살론을 이용하고 싶다고 꼭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사례의 주인공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해 드릴게요. 현재 개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이고요. 4대 보험이 적용이 되고, 4대 보험 적용 필수예요. 재직 확인 없이는. 입사일이 2020년 6월 1일, 5월 1일. 자, 1일하고 2일 입사는 완전 틀리다겠어요. 1일 입사자는 다음 달부터 바로 납부가 들어가지만 2일 이후부터 그 이후로 입사하신 분들은 다음 달이 아닌 다다음 달에 납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 하루 차이 때문에 한 달을 더 기다려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하나 재직 확인 없이는 무조건 3회 이상 납부가 돼야 된다는 거 이전 영상에 다 나와 있죠. 자, 이분께서 이용 중인 대출 내역을 보니까 현재 저축은행에 665만 원을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햇살론을 이용하고 있어? 그러면 320만 원. 그리고 대부업 한 곳에 900만 원. 이거 대부를 많이 이용하신 것은, 자, 대출 내용을 보면 대충 이분은 이전에 직장을 올해 5월 이전에 직장을 다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잔액을 보면 제 생각에는 한 3년 또는 4년 전에 대출을 받은 내용이죠. 그래야 이 금액이 나오니까. 대부업 900, 그것도 한 건에 900. 이것은 곧 이 대부업체의 VIP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대부업체는 한 방에 많은 돈을 잘 안 해줘요. 일단 소액 조금 해주고 잘 갚으면 또 해주고 이렇게 계속해서 쓰게끔 만들어버려요. 모든 이 금융사들, 은행 빼고 이 금융권들 다 똑같아요. 잘 갚으면 더 해주고 그래가지고 빚도 못 갚고 부채는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이제 받을 때만 좋지 갚을 때는 죽죠. 자, 이제 이분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재직 확인 없이 햇살론을 이용하고 싶다. 근데 내가 또 현재 햇살론 잔액이 남아 있으니까 이것까지 대납을 해서 이용을 하고 싶은데 그게 가능하겠느냐라고 문의를 주신 거예요. 자, 일단 그럼 하나하나 따져보면 되죠. 재직 확인 없이 하려면 이
4대 보험이 적용이 되고 납부가 3회 이상 3회 이상 납부가 돼야 되죠. 근데 다행스럽게 이번에 1일 날 적용이 됐어요. 그러면 6월, 7월, 8월 3회 납부가 된 거죠. 이미 날짜가 지금 13일이 한참 지났으니까 3회 납부가 되고 4대 보험 적용되고 3회 납부. 일단 이거 좋고. 자, 이용 중인 대출 중에 대부업이 이제 몇 건이나 되느냐. 그게 중요한데 한 건. 대부업 한 건. 3건부터는 부결. 3건부터는 이용이 안 돼요. 적용이 안 돼요. 그냥 일반 신용대출, 재지가 하긴 하는 신용대출이에요. 근데 이분은 다행히 한 건만요. 일단 대부도 문제가 없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연체 기록. 연체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뭐 나이스나 올크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분께서는 뭐 신용 등급도 모르시고 그냥 지금까지 연체 본 적은 없어요. 이런 분들은 굉장히 자기가 좀 약속은 철저하신 분이죠. 비록 이렇게 고금리를 쓰고 있긴 하지만 연체 없이 무서워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대출을. 근데 대출이 줄어들질 않는다는 건 이런 일들이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렇다면 일단 이분은 기본적으로 자격 조건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재직 확인 없이 햇살론을 이용하기에는 자격 조건이 되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럼 자격 조건은 됐고 얘를 고객님께서는 대납을 이용하고 싶다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는 곧 이걸 상환하면 햇살론을 다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걸 아신다는 얘기가 되죠. 그런데 이걸 본인이 직접 상환하기에는 그만한 자금도 없고 어디서 융통할 곳도 없다라는 얘기가 돼서 대납을 이용한다고 하셨어요. 자격 조건 다 이상 없고 직장보 여기 연봉 안 적었네? 이번 급여가 150만 원씩 신고가 돼요. 그럼 연봉으로 따지면 1800이죠. 일단 다행인 것은 연봉이 1500 이상이라는 거. 왜냐면 햇살론은 재단 내부 등급에 의해서 금액이 정해지지만 연봉에 따라서 가는 금액이 달라져요. 1500만 원 이하냐 초과냐 3000만 원 이하냐 초과냐에 따라서 같은 재단 등급이지만 햇살론 금액이 달라집니다. 다행히 이분은 연봉이 1500이 넘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 상환해도 채무자분이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 조금은 생기겠다라고 판단했죠. 그래서 햇살론 조회를 한 거예요. 조회 결과 1000만 원의 금리는 8.84%가 주어졌습니다. 연봉이 만약 이분이 1000만 원이니까 이분이 만약 연봉이 3000만 원 이상이라면 1200만 원 이상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죠. 요즘 햇살론이 특례 보증이라 해가지고 재단 등급에 비해서 금액이 200만 원, 많게는 300만 원 이렇게까지 더 많이 나오죠. 근데 이걸 제가 알지를 못해요. 제가 저만 보는 게 아니라 다 몰라요. 어떻게 특례 보증이 적용이 되는지. 그냥 조회를 해야지 전산에 그게 딱 뜬대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이분은 그냥 등급에 따른 금액만 받겠다. 아니면 거기 특례 보증해가지고 뭐 1, 200 더 받을 수 있겠다. 이걸 판단하기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냥 다만 저희가 지금 또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 이렇게 되면은 한 1200 나오겠다. 아니면 1000만 원 나오겠다. 이런 것을 대략 짐작할 수 있고 정확한 것은 이렇게 조회를 해보면 알 수 있죠. 자, 1000만 원. 햇살론 320만 원. 이거 상환하면 얼마죠? 뭐 700원 그래 최소 한 600 정도는 이분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금액이 되죠. 600 정도면은 제 생각에 저축은행하고 대부업이 있는데 얘를 상환하면 좋죠. 이자가 높으니까. 근데 딱 맞아 떨어지질 않아요. 근데 얘는 65만 원밖에 안 남으니까 채무자가 조금만 들어가면 이거는 없앨 수가 있죠. 또 하나, 얘는 납입 금액이 더 크죠. 왜? 원금하고 이자 같이 납입하잖아. 비록 대부업보다는 이자는 낮지만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납입하다 보니까 상환 금액이 커요.
얘는 비록 이자는 높지만 이자만 납부하다 보니까 상환 금액은 적어요.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순서대로 보자면 당연히 대부업 이자 지출을 줄여야 되니까 대부업 먼저 상환을 해야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채무자분들한테 부담스러운 것부터 상환하시라고 해요. 왜? 이자 좀 줄인다고 이거 상환해봤자 어차피 다 삭제도 안 되는데 문제는 얘가 납입 금액이 많다 보니까 잘못해가지고 만약 연체라도 해버리면 나중에 어떤 다른 업무를, 다른 금융 업무를 보기 위해서 그 연체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연체는 절대 없어요.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러면 저는 무조건 이거. 아, 요즘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좀 부담스러워요. 그럼 저 이거. 그걸 선택하에 상환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조회해가지고 1,000만 원 나와서 이거 딱 상환해버리고 신청해서 1,000만 원 이대로 8.84%에 이용했다. 그런 사례였습니다. 자, 재직 확인 없이 햇살론을 이용한 사례라는 제목으로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 중요한 거 제가 취급하는 햇살론 직장인만 가능하다는 거고 하나 더 상담 전에 반드시 먼저 재직 확인 없이 없는 햇살론을 이용하고 싶다고 꼭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안 그러면은 제 기준에 맞춰가지고 승인율 높은 곳으로 진행을 해버리다 보니까 재직 확인이 딸랑 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하시고 나머지 뭐 자격 조건은 이 영상 내에서도 나왔고 또한 이전 영상에도 자격 조건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재직 확인 없이 햇살론을 했던 그런 사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 다음번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